소년이 어른이 되어 사람을 알아갈 때에 뜻하지 않던 많은 요구와 거친 입술들 소년이 어른이 되어 세상을 알아갈 때에 하얀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아지겠지. 나의 오늘이 흘러가면 서글픈 추억들 중에 작은 조각이 되겠지. 잡을 수 없는 시간들은 떨어지는 빗방울이 사라지듯 나를 스쳐가네. 아, 벌써 연휴가 끝나고 또 내일이면 또 학교 가야 되는 날이네. 아, 뭐야, 어떻게 이렇게 연휴는 빨리 끝나는지. 참, 오늘 선생님이 열심히 또 연휴의 마지막 날 수업 만드느라고 지금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아이고, 잠시만, 미안. 오늘은 일제의 무단 통치와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대해서 할 겁니다. 우리 1단원 다 끝났고 이제 2단원, 우리가 1단원에서 이제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과정까지 배웠고, 이제는 2단원에서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가지고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해갔고, 또 우리는 그 일본의 통치에 맞서서 어떤 독립운동을 펼쳐나갔는가를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 오늘은 1910년대 일본의 통치 방식인 무단 통치라고 합니다. 그걸 무단 통치. 자, 1910년대 일본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렸고, 또 우리는 그에 맞서서 어떤 일들을 했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교과서 52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자, 학습 목표는 이 1910년대 일제 무단 통치를 구성하는 법령들, 많은 법을 일본이 만들어서 우리를 통치하게 되는데, 그 내용과 명칭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 52쪽부터 55쪽까지 정리해 뒀으니까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유용하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일본의 식민 통치 방식입니다. 1910년대. 자, 밑에 먼저 참고부터 볼까? 참고. 자, 우리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년 단위로 이렇게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일본의 통치 방식을 우리가 이렇게 따로 부르고 있는데, 10년대에는 무단 통치, 20년대에는 문화 통치, 30년대부터는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하는데, 먼저 오늘은 첫 번째 단계 무단 통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조선 총독부를 먼저 설치하게 되는데, 총독부랑 우리가 을사늑약 1905년 때 을사늑약으로 설치되었던 통감부랑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1910년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되고 나서 우리나라의 식민 통치를 위해 세운 기구가 총독부고, 자, 원래 이렇게 우리나라 경복궁입니다. 경복궁 앞에다가 이렇게 총독부를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이 경복궁을 가리고 이 총독부가 최고다라는 것을 조선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총독부를 경복궁을 가리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설치해 뒀습니다. 이 총독부가 해방 이후까지도 이게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이 건물을 우리가 계속 사용했습니다. 뭘로 사용했냐면 우리가 나중에 한 박물관으로 사용했습니다. 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하다가 1995년인가 이게 이 총독부 건물을 우리가 사용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이걸 철거하자고 해서 지금은 철거되고 어떻게 됐냐면
자, 이렇게 원래 이 자리에 있었죠, 총독부가. 이거를 철거해서 없앴습니다. 이걸 철거할 때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 총독부 건물이 이 총독부 건물이 있는 것도 우리나라 역사인데, 이게 물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지만 어쨌든 이 총독부 건물을 보존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후세 국민들한테 우리나라가 있던 이런 아픔을 겪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총독부 건물을 해체하지 말고 보존하자라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반면에 이 부끄러운 이 발자취를 왜 남겨놓느냐, 해체하자라고 해서 지금은 결국 이렇게 해체되고 우리나라 경복궁 깨끗하게 이렇게 복원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를 억압하기 위해서 이제 각종 법령, 헌병 경찰제도, 그리고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이유가 당연히 자기들의 어떤 경제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일본의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겠죠. 자,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런 것을 해갔을까 보여보면 됩니다. 먼저 헌병 경찰 제도입니다. 여러분, 경찰이란 말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어도 헌병이라는 말은 잘 못 들어봤을 텐데, 헌병은 뭐냐면 군대 내에 군인들을 대상으로 경찰 업무를 보는 그런 군인들을 헌병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군인을 단속하는 경찰이 헌병입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헌병을 투입합니다. 헌병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헌병은 군인들을 잡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 경찰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훨씬 더 좀 엄격한 법 집행을 하는 사람들을 헌병인데, 이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투입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한국인들이 처음에 식민지가 됐으니까 당연히 반발이 심하겠죠. 그런 반발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헌병들 보고 경찰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그리고 교사들이 여러분 지금 상상도 못하겠지만 군복을 입고 칼을 착용하고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태형령,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좀 이따 밑에 사진에서 볼 건데, 뭐 잘못을 하면 데려가서 매를 때리는 겁니다. 매를. 지금 같으면 여러분 경찰들이 막 시민들을 잘못했다고 해서 매질하고 이런 거 상상도 못 하겠죠. 그런데 이때는 이 일본 헌병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매질까지 할 수 있는 법령이었다라는 거, 1910년대 무단통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 같은 것들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제한되게 탄압을 했다라는 거. 자, 당시 교사들의 모습입니다. 보면 이제 군복을 입고, 뒤에 학생들이 있죠. 군복을 입고 칼을 들고. 자, 이러니까 당연히 이 교사들의 말이 거의 뭐 지금 같으면 여러분 상상도 못하겠죠.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칼 들고 수업하고 굉장히 어떤 무서운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리고 태형령, 이렇게 잘못한 일을 저지르면 데려와서 매질합니다. 우리가 가보개혁 때 1894년 가보개혁 때 고문제도가 폐지됐다고 했는데, 1910년 식민지가 되고 나서 다시 이게 부활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못하면, 그러니까 뭐 큰 잘못이 아니더라도 뭐 자기들의 어떤 비위를 거스른다거나 뭐 독립운동할 뭐 기미가 보인다고 하면 이렇게 데려가서 매질을 했습니다. 자, 보면 이 법은 조선인에 한하여만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 수탈을 위해서 일본이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합니다.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거, 토지를 조사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우리 이거 언제 배웠냐면 흥선대원군이 제일 처음에 전국에 있는 양반들의 그 세금 부과를 위해서 토지를 조사했다라는 거 배웠었는데, 일본도 이 토지를 조사해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식민 통치를 위한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더 중요한 건 밑에 있는 이 토지를 사람들이 신고를 하게 합니다. 근데 일본 총독부에 대한 아무래도 반발도 있는 데다가 이런 신고하는 게 이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우니까 까먹고 신고하지 않은 농민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신고하지 않은 토지는 전부 총독부가 가져가서 자기들, 너희 신고 안 했으니까 이거 다 주인 없는 땅이니까 총독부 거다 하고 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토지를 이때 많이 뺏깁니다. 그리고 회사령이라는 법을 시행하는데, 일본 기업이 이제 한국으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한국 기업
한국 기업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일본 기업들을 좀 더 키워주기 위해서 만든 법령이 회사령입니다. 이 두 가지 둘 다 수업 시간에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토지조사령은 이런 법입니다. 조선 총독이 정한 기간 내에 이런 자기의 토지를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안 하면 총독부 거다. 자, 왜 이런 법령을 만들었는지, 왜 이런 법령을 만든 뒤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회사령, 이런 법입니다.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회사가 이런 뭘 위반했을 때는 조선 총독은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역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토의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비밀결사단체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를 만들어서 활동하게 되는데 거의 사실상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일본의 탄압과 어떤 감시가 국내에서는 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국외로 해외로 나가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지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자세하게 이런 독립운동 기지가 어디 있고 그런 건 알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뭘 알아야 되냐면 여기가 연해주라는 거, 여기 지금 초록색은 연해주입니다. 연해주. 그리고 이 두만강 너머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북간도라고 합니다. 북간도. 그 다음에 여기 압록강 너머의 지역은 서간도라고 합니다. 서간도. 교과서에는 남만주라고 되어 있죠. 남만주. 남만주나 서간도나 같은 부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 만주라고 하는 부분은 이 큰 지역을 만주라고 부르는데, 그 남만주 지역은 여기, 북간도, 두만강 너머의 북간도는 여기, 그리고 지금의 러시아 지역이죠. 여기 연해주가 여기다라는 것만 기억해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국외로 넘어가서 일본의 감시를 피해서 많은 활동을 했었다라는 것만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봅시다.